혹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서류는 합격했는데 발표 평가를 준비하면서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한글이나 워드로 사업계획서 문서를 어찌어찌 작성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PPT를 표지, 마무리 슬라이드 빼고 10장 내외로 작성하려니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아마 난생 처음으로 참여하는 창업 지원 사업 발표 평가라면 발표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불안하셨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다수 사업에 서류, 발표평가 심사위원으로 몇 년간 참여했던 제가 지금부터 발표평가 합격 전략을 3가지로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3가지 전략만 완벽하게 적용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발표평가 자료, 피칭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린스프린트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년간 심사위원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발표평가 더 잘 준비할 수 있겠다 싶은 합격 전략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표평가를 임하는 마인드셋입니다. 완벽한 발표를 준비하기보다는 내 앞뒤보다 잘하자라는 마인드로 준비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발표평가 자료 준비하기입니다. 슬라이드를 작성하실 때 가급적 한 페이지에 하나의 키 메시지만 담기입니다. 세 번째는 발표평가 피칭 준비입니다. 심사위원이 진짜 궁금해할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입니다. 이제 각 전략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발표를 준비하기보다는 내 앞뒤보다 잘하자는 마인드로 준비하기. 창업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관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류평가 합격하기입니다. 보통 서류 경쟁률은 10대 1, 20대 1 이렇게 높은데요. 하지만 발표는 2대 1, 심지어 어떤 사업은 1.5대 1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발표평가에선 결국 발표장에서 내 앞 또는 내 뒤 발표팀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이 뽑히는 구조입니다. 발표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발표장에서 당당하게 내 사업을 설명하는 발표 퍼포먼스와 그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만 보여줘도 심사위원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발표할 때는 기세와 에너지 절대 잃지 마세요. 망설이거나 위축된 태도가 오히려 발표평가 탈락을 부릅니다. 두 번째, 발표 자료는 한 페이지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라. 발표는 사업계획서를 다 읽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만 뽑아서 한 장에 한 가지 임팩트만 남기고 발표하세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슬라이드는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발표장에서의 심사위원 집중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에 모든 정보를 다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슬라이드는
내 말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한 문장, 한 그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의 발표 평가 시간은 여타 다른 지원 사업의 발표 평가보다 충분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0분 이상 쓰실 수 있고요. 이는 슬라이드당 평균 1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핵심 메시지만 제시한 슬라이드라도 슬라이드에 보여지지 않는 맥락까지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슬라이드는 핵심만 담고 이 핵심을 중심으로 발표할 때 지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 심사위원이 진짜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미리 준비하라.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위원들은 이 팀의 아이템 구현 가능성과 고객 문제 검증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내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고객이 진짜 필요로 하는 문제나 니즈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꼭 정리해서 제시해 주세요. 만약 서류 평가용 사업계획서에 이 부분을 담지 못했더라도 중간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꼭 보강해서 포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은 발표가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사업에 논란이 될 만한 포인트, 허점이 있을 만한 부분을 직접 적어보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보는 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했을 때 주로 했던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건 진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창업자가 목표하는 고객의 상황이라든지 고객의 과업이라든지 고객이 관성적으로 쓰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문제 정의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객의 문제는 이겁니다 라고 답변하기보다는 고객이 누군지, 고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고객이 그 상황에서 관성적으로 해오던 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흐름으로 답변하신다면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단순히 수익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수익 모델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돈을 누가 내는지, 왜 내는지,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발표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그걸 여쭤보는 거니까요. 돈을 누가 내는지, 왜 내는지, 얼마나 평균적으로 내는지 부분,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매끄러운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잠재 구매자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이건 결국 우리의 목표 시장 규모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장 규모는 결국에 고객의 숫자 곱하기 객단가의 결과값으로 보통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실질적인 시장 기회를 심사위원들이 가늠하실 수 있게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전략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 미처 고민하지 못했는데 잘 보완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초기 창업 패키지 발표 평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고객 문제 정의와 제품 구현 가능성만 어필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사업 기간 동안 이뤄왔던 성과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이 사업의 성공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이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 지원 사업 발표 평가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전략들은 그동안 실제 심사위원으로 경험한 현장의 고민과 이런 준비와 태도를 갖춘 창업자라면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심사위원마다 보는 관점이나 평가 포인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하실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보다 실전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